자 봅시다. 1072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분의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씨, 너 왜 안 돼 있어? 뭐 있노 어제? 밀리시면 안 돼. 야, 이제 특강 끝나가. 마지막까지 집중 좀 하세요. 이제 슬슬 체력적으로 딸릴 때도 됐지. 중간에 또 한번 쉬고 와가지고 좀 터진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돼. 원래 모든 강의를 끝내면 그 강의의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들을 애들이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제일 쉬운데 애들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더 못해. 끝에 가니까 집중력 떨어져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좀 열심히 해. 해서 숙제 같은 것도 밀리지 말고 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이 공수2를 또 개념부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이 공수2나 공수1이나 선행을 했다가 다시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난대. 그럼 걔네는 똑같아요. 새로 강의를 들어도 앞부분은 또 열심히 듣고 뒷부분 가면 또 지치면 뒷부분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계속 이 뒤에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파트가 약한 파트가 되는 거야. 공수1으로 치면 경우의 수가 약한 파트가 되는 거고, 대수로 치면 제일 뒤에 수열이 약한 파트, 미적분으로 치면 적분이 제일 약한 파트. 이거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단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걸 들을 때쯤에 본인의 마인드가 좀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금만 잘 쪼아봐. 이제 다 했어. 이까지 했는데 얻는 게 없으면 좀 빡치잖아. 자, 이거 뭐야? 어떤 느낌이야?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리라고. 왜? 최대한 끌어내린 다음에 해야 계산하는 게 쉽다 그랬어. 자, 그럼 끌어내리는 방법을 좀 볼 건데 얘랑 이렇게 딱 구분.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얘 좀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얘만 딱 없으면 되게 예쁘잖아. 그지 않아? 얘만 딱 없으면 여기서 x만큼 다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4x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x 요렇게. 만약에 x를 올렸다 치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인데 그 4x는 사라진 버전이다 얘가. 요렇게 하는 거 되나요? 이게 안 되시면 이건 일일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얘는 너무 짧게 잡았네. 이게 안 되면 이거 일일이 이렇게 나눠 보셔야 돼요. 여기 옆에다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자 여기를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눠 주셔야 돼요. 여기서 x에서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4x 한 다음에 여기서 남는 마이너스 4x 요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올리셔야 돼요. 안 되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만큼 끌어내릴 거면 제일 높은 거는 얘랑 얘를 먼저 비교를 하면 되겠죠. 왜? 이 x 세제곱이라는 애는 결국 x 제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눌 때 얘를 갖다가 얘로 어떻게 맞출지를 고민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최고 차수끼리 비교를 좀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얘로 가는 동안 x가 곱해졌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x처럼 곱해졌다 치면 여기 4x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4x를 잠깐 빌려주는 거야. 그럼 다시 갚은 거죠 얘가.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근데 연습이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셔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해볼까? 얘도 보니까 어때? x 세제곱, x가 올라갔죠. 한 차수씩. 그러면 여기에는 4x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4x까지는 다 같이 끌어내리고 남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x가 남는다. 이렇게 되나요? 이해돼? 되니? 이렇게 되는 거? 돼? 안 되는데 표정이? 안 되죠? 돼요? 그래서 빼기 2x를 하면 날아가지. 싹 다.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해야 되는 건 뭐만 정리하는데요?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x라는 애랑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분의 x라는 애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는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면 뭐게? 얘네들이 통분하면 뭐게? 말도 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게 그 곱셈 공식에서 4차짜리 그거를 잘 안 외우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지 뭐.
안 되시면 저는 솔직히 그 공식을 굳이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요거 곱한 게 요게 안 된 거예요. 여기. 그치? 이거 기억나죠? 공수원 제일 끝머리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에 보통 얘가 제일 밑에 있어요. 요거를 잘 안 외웠거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뭐 한 거임?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a 4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이제 a제곱 b제곱 해서 얘를 갖다가 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에 ab의 제곱으로 바꾼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바꾼 거라고요. 오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지. 인수분해 제일 끝머리 이게 돼야 돼. 울어? 그렇게 감명 깊어요 풀이가?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고 있네. 하품을 얼마나 세게 했으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되시면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특히 고1들 너는 이거 이번 중간고사야. 다가오는 2달 남았어요 중간고사까지. 아세요? 고1들? 뭐 나는 중 밑에 학년들도 똑같아. 니들 중간고사까지 2달 남았어요. 근데 니들은 아직 중딩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중간고사 조지시면 바로 그 내신이에요. 그게 2달 남았다고. 그럼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당연히 박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쯤에는 안 되면 될 때까지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라고. 이게 이거잖아 지금. 뭐야? A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A 대신에 X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이 B 대신에 2가 들어간 거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맥락인 거야? 얘는 X 4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개 제곱이니까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거 2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안 외우셨어. 난 이걸 사실 외우기 싫다 하시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얘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4에 플러스 2x 해서 이렇게 둘을 좀 따로 보는 거야. 그 다음 얘도 이제 x제곱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보자고. 그럼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4에 전체 제곱 빼기 4x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셔서라도 이게 나오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이거를 갖다 통분을 좀 길게 빼버리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8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그 다음 여기서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좀 해보죠. 그럼 얘는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16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10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위에 있는 얘를 갖다 구해달라니까 그냥 이걸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 위에 있는 얘가 fx가 됩니다. 되죠? 스타트가 어디서 들어가냐면 기본형,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표준형, 얘에 대한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항상 기본형. 우리 2차 함수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부터 시작했냐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뭐였죠? y는 ax 제곱이잖아.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에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럼 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유리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 우리는 y는 x분의 k입니다. 뭐 이거 a로 해도 상관없어요. 단 여기서 k는 상수야. 자 근데 이제 유리함수라는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기본형이라면 모든 유리함수는 이 꼴을 따르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유리함수는 굳이 얘기하면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수 형태의 함수예요. 분수 형태의 함수. 왜 그러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도 유리함수예요.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유리수라는 얘기하고 유리식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유리식에서 우리가 1차식이나 2차식은 유리식이다 아니다. 1차식이나 2차식은 유리식이다 아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유리식이라는 게 떠져 했던 거 다시 생각해보죠. 유리식이라는 건 뜻이 뭐였죠? 다항식 B와 다항식 A에 대해서 B가 0이 되지 않는 선에서 B분의 A꼴로 나타내지면 그걸 유리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리함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얘는 굳이 얘기하면 Y는 fx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fx가 유리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우리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우리 어제 얘기했던 유리식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1차식, 2차식, 3차식으로 얘기했던 이런 다항함수 표현들도 전부 다 뭐다? 유리함수인 거죠.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지금 1차 함수, 2차 함수를 이 새로운 단원에서 배울 이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추가된 애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다항함수 버전에서 추가된 애들이 누군데? 해서 나온 게 분수 형태 함수들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유리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어떤 2차 함수는 유리함수인가요? 해서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2차 함수도 유리함수가 맞습니다. 원래는.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유리함수 단원 해놓고 제일 처음에 기본형이라서 이렇게 배워버리니까 애들이 유리함수라는 애는 이 x라는 애가 밑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분수 형태 함수들이 유리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차 함수는 유리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아닙니다. 예,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듯이 2차 함수나 1차 함수 같은 애들도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 특별히 다루는 애들은 그렇지 않았던 애들, 그러니까 1, 2차 같지 않았던 분수 형태 애들을 다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말하면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수 형태의 함수의 기본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언제 한번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배웠냐?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배웠어요. 얘를 이미.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기본형에서는 항상 뭐부터 하냐면 얘에다가 x에다 1, 2, 3, 4, 5, 6, 7, 8을 집어넣으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k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해보면요. k가 양수면 뭐 양수 제일 기본이 되는 거 뭐 1 같은 거 넣어보죠. 그럼 1이면 얘는 x분의 1이잖아. x분의 1이면 x에 1 넣으면 얼마야? 1,1이죠. 2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3 넣으면 3분의 1이야. 반대로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고 3분의 1 넣으면 3이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언제? k가 양수일 때. 당연한 얘기인데 k가 음수인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x 자체가 날아가니까 걔는 뭐가 돼요? 만약 여기서 k가 0 되면 걔는 무슨 함수야? x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냥 y는 0이라는 애가 되잖아. x축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k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k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너무 자명한 얘기인 게 k가 0보다 클 때에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 이동 때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y는 x분의 1이랑 그 다음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랑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보호가 바뀐 거게 x보호가 바뀐 거게 뭐 y보호가 바뀌었다 얘기해도 되고 x보호가 바뀌었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원래 노란색으로 돼 있던 그래프를 x축에서 대칭 이동하면 요 밑에 게 위로 올라가고 얘가 일로 오죠.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잖아. 어쨌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xy축에 대한 대칭 관계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외우냐면 k가 양수가 되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디에 제 1, 3, 4분면에 이렇게 대칭 형태로 존재한다랑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k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수값이 음수면 얘는 제 2, 4, 4분면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모든 함수에서 이런 기본 형태를 할 때 항상 다뤘던 게 얘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들이 가지는 시그니처 모양, 이 그래프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 뭐 있어요? 일단 생긴 꼬라지를 봐봐. 뭐 좀 눈에 보이는 거 없나요? 얘가 어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쭉 이렇게 계속 가까워질 거 아니야. 여기 닿을까 안 닿을까? y축에 안 닿죠. 왜 그럴까? 생각해봐. x를 암만 작게 해도 정말 작게 해도 k라는 애가 있을 때 이게 이 y라는 값에 닿으려면
얘가 0이 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직전 시간에 함수라는 걸 배웠을 때 함수에서 뭘 배웠죠? 우리 기본형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체크하고 뭐부터 체크하냐면 정의역을 체크를 해요. 이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의 역할, 이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는 애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x의 역할. 그럼 x가 안 되는 애가 누군데요? 여기서 0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0은 안 돼. 분모가 0 되니까. 그죠? 그럼 치역은 보니까 어때요? y 값들 지금 이 노란 그래프나 파란 그래프에서 지금 y가 누구 빼고 다 있어요. 딱 하나만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있어. 뭐 x축이 이게 0이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y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0이 아닌 실수인 겁니다. 선생님 얘가 끄트머리까지 쭉 가면 언젠가는 여기 0이 되지 않을까요?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생각을 해볼까요? 이 x분의 1에서 x를 겁나 크게 키워. 한 2천만 때리는 거야. 2천만 분의 1은 0이 아니야. 아니죠. 0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가까워지면서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근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사값이란 얘기 하듯이 근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사하는 형태로 가지만 만나지는 않는 이런 선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점근선이라 그래요. 약간 뜻을 해석을 해드리면 얘는 점차 근접하는 선인 거야. 실제로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나지는 않는데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x분의 1인데 x에 한 진짜 2천만을 때려넣고 3천만을 때리고 몇 억을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몇 억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냥 나눗셈 그 자체 정의로 생각을 하면 몇 억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몇 분의 몇이 4분의 1이라는 걸 제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보통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림이 뭐야? 피자 얘기해가지고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그걸 4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몇 조각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2조각거리더라. 피자는 8조각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한 판 기준으로 몇 분의 몇을 먹냐는 거니까 4분의 1을 먹었다는 거잖아. 그럼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 지구상의 전체 인원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사라지고 딱 피자 한 판만 남았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원이 피자 한 판 가지고 먹어야 돼. 한 사람당 얼마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나눌 수 있니? 그렇게 공평하게. 한 사람당 그 피자 안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 하나도 못 먹죠. 그럼 그거 먹고 배가 차 안 차? 안 차죠. 그러면 내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진짜 먹은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애가 무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을 무한으로 나누면 얘는 0이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거는 0이라고 취급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0이 아닌데 0이라 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실제로는 0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점차 근접해서 나중에 끄트머리쯤 가면 거의 X축에 들러붙은 모양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만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점근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점근선을 2개를 가지고 있죠. 누구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X축도 점점 안 만나는 점이고 Y축도 보니까 얘가 쭉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만나지는 않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축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Y는 0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치역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Y축이랑 만나지 않는 건 X가 0이 아니라는 이 정의역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 되니?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이 가운데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점에 대해서 탁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개지죠. 이걸 어떻게 확인해?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있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뒤집었을 때 겹쳐지겠죠. 그 말이 뭐야? X축으로도 대칭을 하고 Y축으로도 대칭했으니까 X보호도 바뀌고 Y보호도 바뀐 그런 걸 누구에 대한 대칭이라 그래요? 우리는
야, 누구에 대한 대칭으로 하냐고. 아, 대칭 이동을 했대. 근데 x도 부호 바뀌고 y도 부호 바뀌었대. 그 누구에 대한 대칭이에요? 원점. 그래, 원점. 아, 얘들아 공수 2에서 한 거야. 진짜. 공수 1이면 내가 뭐라 안 해. 공수 1은 나랑 안 했으니까. 공수 2에서 저랑 우리 지금보다 날씨가 훨씬 춥던 1월 언젠가쯤 했어요. 도형이 이동 때. 그러니까 얘는 누구에 대한 대칭인 거야? 얘는 약간 번호 넘버링을 좀 할까요? 원점 대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원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기본형 하면 그 다음에 결국 뭐 할 거야? 표준형 할 텐데 표준형은 항상 뭐예요? 기본형에서 뭐 한 형태가 표준형이에요? 우리 2차 함수 때도 얘기하잖아. 2차 함수 때도 ax 제곱 먼저 이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배워요? a에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배우잖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무슨 형태라 그래 이거? 표준형이잖아. 표준형은 그럼 얘에서 뭐 한 거예요? 뭐 하면 이렇게 되는데? 평행이동. 그래서 항상 우리 기본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표준형을 배울 때는 이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킨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평행이동하면 이 점도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걔는 원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점근선의 교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애초에 처음 이해를 할 때. 이해되나?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해보죠. y는 x에 대해서 이 노란색이나 이 파란색이나 이렇게 딱 적어서 포개면 어때요? 서로 포개지겠죠.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 이거 해보면 돼요. 뭐 해보면 되냐면 x분의 k라는 애를 역함수로, 우리 y는 x 대칭시킨 게 역함수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y는 x분의 k에서 이걸 갖다가 역함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얘를 갖다 역함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 y 자리 바뀌잖아. x는 y분의 k죠. 맞나요? 자리 바꾸면 그치? 그럼 이걸 y는 뭐시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y는 다시 x분의 k가 되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 원래 함수지. 원래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x 대칭시킨 함수랑 똑같은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똑같네?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인 거야?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죠. 선대칭. 근데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파란 놈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를 갖다 그으면 얘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파란색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접히는 거고 노란색의 기준에서는 약간 이렇게 접히는 거잖아. 근데 둘 다 서로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y는 x에 대해 선대칭이면서 동시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도 된다 이거예요. 되니? 졸려 죽겠니? 정신 차려. 이거 어려워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정리해놓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딱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유리함수 특징 다 얘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죠? 자, 그럼 우리 그런 얘기도 해볼까? 이 노란 놈이면 증가함수계 감소함수계? 노란 거 생각하죠. 우리 직전에 역함수랑 합성함수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게 y는 x에 대해 선대칭이라는 거니까 이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인데요? 얘가 역함수나 원함수나 똑같다는 소린 거잖아. 그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린 거잖아. 그 말이면 얘는 무슨 어떤 거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란 거죠.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를 하니까. 그럼 1대1 대응이라면 내가 그래프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려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여야 되잖아. 이 노란색은 버전이 어때요?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야 증가야? 내려가 올라가? 가면 갈수록 내려가죠. 얘는 감소함수죠.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파란색은 증가함수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다가 증가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 노란색 버전에서는 얘는 여기다가 감소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신다. 되니? 얘라도 있으면 좋겠다. 얘는 그래도 대답이라도 잘해주는데. 현준이 뭐 어디 갔냐 오늘 왜 안 왔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얘기 이렇게 하면 이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그 기본형에서 y는 이제 x분의 k가 기본형이잖아. 그럼 k가 양수일 땐 이렇게 생기고 음수일 땐 이렇게 생긴다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다 했어. 우리 그 ax 제곱 때도 얘기하거든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얘기한 다음에 a가 커지면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얘기를 하죠? 폭이 좁아져 넓어져? 이차함수에서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지죠.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k에서 절대값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돼요. x분의 1이랑 x분의 2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가 x분의 1이야. 그럼 x분의 2는 이거보다 이쪽일까? 아니면 좀 더 파고들까? 안쪽으로 파고들까요? 바깥쪽으로 퍼질까요? x분의 2는. 해보면 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분의 2는 x분의 1에 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까요? 바깥쪽으로 퍼져나갈까요? 퍼져나간다 됩니까? 뭐 해보면 되냐면 얘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건 뭐 해보면 되냐? 만약에 1을 집어넣었다 쳐봐. 그럼 얘는 1,1인데 얘는 1,2잖아요. 점점 퍼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절대값 k가 퍼질수록 이 퍼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럼 이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것도 이 원점도 결국은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로 이해를 하시라. 왜? 우리 이거 어차피 이동시킬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기본형의 모든 성질이 다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 정의역은 이 점근선, 그러니까 이 분모가 0되고 이 전체 값이 0되는 게 아닌 애들을 제외하고는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역과 치역이 되지 않는 이 친구들의 선을 갖다가 점근선이라는데 원점 기준, 그러니까 기본형 기준에서는 그게 x축이랑 y축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점근 이게 이 k가 양수가 되면 1, 4분면, 3, 4분면이 그려지고 k가 음수가 되면 2, 4분면, 4, 4분면에서 그려진다. 그러고 나서 그 k 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지? 그러고 나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까지 하면 유리함수 성질을 다 했어요. 되니? 그러면 이제 이거 했으니까 실컷 했으니까 뭐 하겠어? 표준형 합시다. 표준형은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저기서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자고. 표준형은 항상 뭐다?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킨 버전인가요?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킨 버전. 자, 그럼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점이나 모든 그래프의 좌표들이 따그리 다 같이 바뀌는 거야. 다 같이 대격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표준형을 갖다가 어떻게 y는 x-a분의 k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뭐 한 거예요? x 대신 x 빼기 a가 들어갔고 y 대신 y 빼기 b가 들어갔는데 b가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아, 이 친구는 y는 x분의 k를 a, b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x축으로 a만큼 y축 b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정신을 차리세요. 알겠죠? 아, 대낮부터 이제 한창이잖아. 몸이 제일 열심히 깨어있어야 되는 시간이잖아. 아, 지금 막 벌써 졸려 죽으려고 하면 어떡해. 힘든 거 알아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엄청 힘들더라. 이게 모르긴 몰라도 몸이 체력적으로 지친 거예요. 체력적으로. 운동을 좀 해. 알겠죠? 진짜 살면서 운동을 좀 해야 돼. 나도 지금
방학이라서 방학 특강 중이라서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특강 끝나고 나서 학기 시작하면 다시 운동 좀 할 거예요. 좀 달리기를 좀 러닝을 좀 뛰던지 해서 체력을 좀 해야 되는 게 1월 1일이랑 어떻게 문 열려 있어? 겁나 시끄럽겠네 밖에. 왜 얘기를 안 하지? 1월 1일이랑 지금이랑 내 체력 상태가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 아침 9시부터 계속 하잖아. 나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하지만 너네는 아침 9시부터 여기 학원 와가지고 수업하고 또 뒤에 다른 학원하고 공부하고 막 하셨잖아. 물론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근데 그걸 뭐 본인들이 각자 스스로가 알겠죠.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친 거예요. 그렇게 1월부터 쭉 했고 지금 가장 최근에 뭐 있었어? 설날 있었잖아. 몸이 퍼진 거지. 설날 때 이제 한 5일 쉬고 나니까 몸이 다시 예전에 하니까 나 이제 좀 지쳤다고 호소하는 건데 그건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낚이면 안 돼요. 그때 오히려 더 채찍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정신 딱 챙겨서 하셔야 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다음 주 끝나고 나면 진짜 개학이에요. 개학하시면 지금 각자 학년은 다르지만 이 학년 다른 애들끼리도 전부 다 이제 다시 내신 들어가고 다시 또 타이트하게 사셔야 된단 말이야. 피곤해 죽겠지 생각만 해도. 해야지 근데. 대학교 가려면. 대학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성인이 돼서 하려면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세요. 꽉 잡아서 왔으면 2시간이야. 딱 2시간. 2시간도 아니잖아. 내가 중간에 한 60분, 70분 하고 잠깐 끊어주잖아. 딱 6, 70분이야 얘들아. 6, 70분 집중해서 딱 수업 들으시라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를 너네가 눈 감고도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면 자세요 지금. 그럼 제가 뭘 안 합니다. 그럼 오히려 내가 나중에 끝나고 묻겠지. 너 공수투 대체 왜 듣니? 다 아는 거 같은데 라고 묻겠죠. 근데 그거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시려면 제가 이거 뭐 보고 하던가요? 아니죠. 제가 이거 막 어제 열심히 달달달 외웠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도 없어. 달달 외울 시간도. 이거 수업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다른 애들 거 다 내용 너네 뭐 문제 채점하고 문제 만들기 바쁘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가끔 까먹었나 있는가 싶어서 책 한 번 체크하는 거지. 혹시나 너네 빼먹고 얘기하는 거 있나 싶어서. 근데 너네도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유리함수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유리식에서 fx가 유리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런 다항 함수들도 다 유리함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단원에서는 특별히 분수함수의 형태의 함수를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본형을 잡을 건데 걔가 y는 kx라 했을 때 요까지 특징이 나옵니다라고 적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이 공수2를 똑바로 이해를 했다라. 다른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순환소수가 나오겠죠. 그럼 순환소수랑 유리수 그 얘기할 때 유리수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유리함수 얘기도 좀 더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3학년 1학기 올라가는 친구들은 실수와 이제 무리수 할 때 실수에서 여기 실수라는 얘기를 가지고 무리수 뭐 A의 제곱근 A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그리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비 고1 올라가는 애들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뭐 이런 거에서 관계식에서 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안 보고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일단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너네를 보통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를 풀어요. 일단 뭐 쌤이든 RPM이든 문제집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러고 막 나한테 물어본다면 쌤 대체 어떤 문제집이 좋나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 문제집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문제에서 나한테 묻는 게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뜸 문제집을 푸니까 안 푸니까 그럼 뭐 봐? 바로 위에 적혀있는 그 유형 설명 그거 본다고. 그거 보고 풀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험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유리함수 문제를 풀려면. 근데 이게 안 된 상태로 자꾸 문제만 풀어대니까 너네가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게임으로 치면 기본 총을 줘볼 테니까 총 쏴볼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 총을 안 주면 못 쏜다고 니들이. 근데 기본 총은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니들이 알아서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필기 잘 하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저는 꼭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냅다 숙제 펼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71번부터 숙제하면 1071번 푸는 게 아니라 한번 적어보시라고. 안 보고 A4나 빈 연간에다가 유리함수 쌤이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이런 얘기 했었고 이 수업을 한번 복기를 해보라는 거야. 복기가 뭔지 알아요? 바둑할 때 바둑 끝나고 나서 바둑 선수들이 그 바둑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걸 복기를 하거든요. 복기한다. 복기도 하나의 실력이에요. 왜 머리 좋아야 해? 이 다음에 얘가 뭐 났지? 얘가 뭐 났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먼저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 자체를 너네 머릿속에 들어넣었다가 복기를 하시라고. 그게 안 될 거 아니까 내가 영상도 찍어드리는데 보라도 절대 안 보잖아. 그래놓고 나중에 쌤 저 유리함수 다시 한번 설명해 주. 돌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보시라고. 알겠죠? 공부 똑바로 하시고 이렇게 딱 복습하시라고. 그럼 표준형은 여기서 A,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뭐가 바뀌겠어요? 지금 그래프는 이제 똑같이 안 그릴게요. 그래프는 안 그릴 거야. 왜? 어차피 얘가 그냥 이동된 버전이니까 우리는 요 넘버링한 애들만 좀 바꿔보자. 정의역이 어떻게 바뀔까요? X바 X는 뭐가 아닌 실수가 써. 얘는 원래는 분모가 0이 안 되도록 하는 애였단 말이야. 왜 분모가 0 되면 말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아닌 실수인 거야? A가 아닌 실수가 되는 거죠. 치역은 원래는 뭐였어요? Y가 이 전체 값이 0이 되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얘는 그러면 이제 뭐야? 거기에 플러스 B 값이 된 게 안 돼야 되니까 Y는 B가 아닌 실수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점근선은 뭐였죠? 아까? 점근선은 종특이 뭡니까? 특징이 얘가 안 되도록 하는 애였잖아요. 그죠? X가 A가 아닌 실수였으니까 X는 A에서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점근선은 만나지 않으면서 얘가 정의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X는 A 그 다음에 Y는 B가 된다 이거죠. 원래 있던 Y는 0, X는 0에서 각각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한 게 반영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3번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죠. 이 모든 얘기가 지금 다 평행이동에 관련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4번은 뭐였죠?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자,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얘가 평행이동이 됐을 거 아니야. X축으로 A만큼 B만큼, 그죠? 그러면 얘는 원래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였잖아. 그럼 얘는 그게 원점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A, B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선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얘기를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 다 배웠으니까. 이걸 뭐라 얘기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A 플러스 B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선. 그러면 얘는 역함수랑 G랑 같게 다르게? 이런 애들은 역함수랑 G랑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거는 이제 Y는 X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그런 애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됐죠? 그래서 그럼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냐? 얘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축, Y축이 있어. X축, Y축이 있을 때 얘는 점근선의 X는 A, Y는 B라는 애니까 우리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냅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벽돌 쌓듯이 짓나요? 안 짓죠? 뭐부터 해? 이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철근 구조물부터 먼저 세우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 위에 밟고 이제 여기 막 세우고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건물대부터 먼저 세우잖아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 그 건물대 같은 느낌으로 이 점근선을 먼저 세우는 거야. 어떻게? X는 A, Y는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우라고. X는 A, Y는 B 이렇게 먼저 그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중심 점근선의 교점이 생길 거고 거기에서 얘를 이제 이쪽에 그릴지 이쪽에 그릴지는 누가 담당하는 거야? A, B, K 중에서 K가 담당하는 거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하는 애는 절대적으로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K라는 애는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의 위치를 담당하는 애는 누구야? 요 중심 요 점이 되는 거야. 저는 함수를 가르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를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있고 그 그래프의 위치를 담당하는 애가 있어요. 2차 함수로 치면 모양 담당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얘죠. 그지? 위치는 P, Q라는 꼭지점이죠. 1차 함수는요. 모양 담당자가 누굽니까?
1차 함수에서 모양 담당자가 누구예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모양 담당자가 누구예요? 직선의 모양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모양 담당자인 거예요. 그럼 위치는 누가 담당해? 얘가 y절편이 담당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모양 담당자는 누구야? 얘고 위치 담당자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 해준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K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생겼고 K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그려놓고 나서. 그래서 그리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XY축에 대한 이 점근선을 먼저 그어놓고 거기서 K의 양은 부호를 가지고 1, 3, 4분면에 2, 4, 4분. 엄밀히 말하면 1, 3, 4분면은 아니지 이거는. 근데 이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 3분면, 3, 4분면으로 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돼요?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해요? 얘는 없었는데 얘는 없어. 얘 XY 절편이 있게 없게? 이 그래프에서 없죠? XY 절편 정의 자체가 뭔데? X축이랑 만나는 점, Y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X축이랑 만나는 점 하려면 Y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0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0이 안 돼. 그다음 이제 Y 절편 구하려면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는데 X도 0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되잖아. 얘는 X 절편이 누구예요? 요런 애들인 거죠. 요런 애들. 그죠? 그래서 이제 X 절편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얘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해주세요. 안 지나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됩니까? 요 표준형. 그래서 항상 요 네 가지들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놓고 일반형까지 한번 보자고. 하는 김에 정리를 한번 다 하고 가자. 아닌가?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살짝 좀 볼까요? 일반형은 별거 없거든. 12-6번 보시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예요. 자, 이제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나중에 좀 이따 옆에다 할 건데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야생의 포켓몬이야. 그냥 야생에 가면 널린 유리함수 세계에 딱 갔을 때 널린 애들이 야생이라고. 포켓몬, 너네 포켓몬 세대가 아닌가? 알긴 알죠. 포켓몬 그 세대도 아니겠다 너는. 어떡하지? 하여튼 그러니까 야생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형인 거죠. 걔를 갖다가 되게 예쁘게 다듬고 포획해가지고 해놓은 게 표준형인 거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표준화라고 한다고. 얘를 좀 길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대분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분수 형태를 바꿀 때는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앞에 있는 x들의 개수를 놓고 비교를 하면 얘는 이만큼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만큼 빠져나오고 x 플러스 1이면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 치면 2x 플러스 2로 올라가는 거 돼? 2x 플러스 2로 올라가고 나는데 우리는 결과 2x 플러스 4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미리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표준화 방식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 빼먹는 애는 어떻게? x끼리 개수 비교해가지고 이만큼 빼먹어 놓고 그 다음에 남는 애를 이렇게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다음 과정은 뭐냐면 문제가 자체가 쉬운 건데 지금 우리가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이 다음 과정에서 저는 어떤 얘기가 됐으면 좋겠냐면 얘는 y는 x 플러스 2를 마이너스 1, 이만큼 평행이동한 애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 마이너스 1,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 빼기 2가 들어가서 2가 넘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정의역을 갖다가 뭐 치역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일단 얘 그래프부터 좀 그리죠.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일단 XY축을 먼저 잡고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먼저 그 건물의 건물의 그 뼈대를 먼저 지으라 했어요. 뼈대 되는 게 뭔데요? 얘는 누구를 점근선으로 가죠? 마이너스 1, y는 2라는 애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애니까 그 뼈대를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2라는 뼈대를 그려요. 요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모양은 누가 결정짓는 거야? 요 위에 있는 2가 결정짓는 거죠. 그럼 2는 양수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해놓고 나서 요렇게 그려지는 놈이라는 거죠.
미친. 아니에요. 뼈대 그려놓고 뼈대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미안. 자, 얘를 요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뼈대에서 요렇게. 되나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1번 문제를 보면 1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정의역이 지금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0까지 이렇게 정의역이 돼 있거든요. 이때 치역을 갖다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얘 정의역을 제한 없이,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고 놓고,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라고 놓고 그린 건데, 거기서 얘가 제한을 둔 거야. 뭐라 해놨냐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래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까지니까 얘는 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거는 다 보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야? 그건 넣어봐야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1이죠 얘는. 맞나요? 그러면 이때 요거 때문에 생기는 치역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얘 때문에 생기는 치역은 누구야?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3은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1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y 값들 다 모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보다 미친 애들 다 되는 거죠. 이 밑에 닫을 거 있어 없어? 이 밑에 닫아줘야 돼 안 닫아줘야 돼? 안 닫아주죠. 이 밑으로 쭉 내려가요. 지하철 끝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저 마이너스 1이고 0이 지금 보니까 여기야 딱. 그러면 얘는 요거 얘기해달라는 거죠. 요거. 그럼 우리는 여기 1일 때가 0일 때가 언젠데를 봐야 되니까 0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1분의 2니까 얘는 0,4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y값 범위는 누군가요? y값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 베이스예요. 제발 그래프 좀 그려줘 제발. 그래프 좀 안 그리고 풀지 말고. 2차 함수 때부터 겁나 강조를 많이 하지만 공수 1에서부터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습관적으로 그려져야 될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린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공식을 외워가지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네? 됐죠? 그럼 이게 치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y바 y는 이거 또는 이라고 붙이고 이제 중괄호 닫아주면 이게 이제 치역이죠. 됐지? 그 다음 2번. 2번은 뭐냐면 치역을 줬어요. 치역이 y는 0보다 크고 치역이 y바 y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역이 어떠냐. 그럼 얘는 이제 치역을 먼저 줬으니까 우리 치역 범위를 먼저 생각해보자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0이 어딘데? 라고 보니까 y가 0인 지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맞죠? 그럼 여기보다 낮은 지점이니까 요렇게 된 여기 보자는 거네. 여기. 그럼 우리가 이 지점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요 지점. 그럼 얘가 언제 0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식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요 지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대체 언제 0 되는데? 그럼 얘는 x 플러스 1분의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러면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뭐야? x절편이지.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누군 거예요? 마이너스 2분 이거보다 아래쪽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x가. 그러고 어디서 닫아야 돼요? 마이너스 1까지 도달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언제 3 되는 데부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니까 얘가 y는 3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 3 되는 지점이 어딘지 알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가 언제 3 돼요? 그럼 얘랑 날려주고 1이니까 요게 1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x가 언제일 때야? 1일 때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이 점 좌표가 1,3이 된다는 거야. 맞나요? 근데 1,3인데 우리는 뭐 하냐면 3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보다 왼쪽이니까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얘도 마이너스 1에는 도달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되시나요?
이 풀이법이 전반적으로 어디서 하던 짓거리야? 2차 함수에서 2차 부등식 범위 잡을 때 하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프에서 누구보다 위에 있니 작게 있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시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한번 해볼까요? 밑에 연습해보죠. 12-9번. 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보셔야 되는 거지. 고일들은. 자, 12-7번 보면 fx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갖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fx가 뭐라 했냐면 y는 fx 그래프가 얘 그래프가 2,8을 지난데 2,8을 지나고 점근선이 x는 1, y는 1이래요. x는 1, y는 3을 점근선으로 가진대. 그럼 일단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에서 우리는 얘는 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x-1에다가 플러스 3에 여기 k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점근선만 보고도. 그지? 그리고 이 k는 누가 결정하겠어? 얘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8에가 2,8을 집어넣으면 8은 2 갖다 집어넣으면 k 플러스 3이니까 그러면 k는 5라고 얘기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식 자체가 얘는 x-1분의 5 플러스 3인데 얘를 갖다가 다시 이 형태로 바꿔야 우리가 ABC를 구할 거 아니에요. ABC 구해달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얘를 가분수 형태로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얘는 x-1분에 올라가면 3x 빼기 3,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시겠다. 그러면 A는 얼마? 3,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y는 fx가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y는 fx가 누구에 대해서 마이너스 2,1에서 대칭이다 한순간 얘는 점근선 준 거죠. y는 마이너스 2랑 y는 x는 마이너스 2랑 y는 1이라고 준 거예요. 1이라고 준 거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도 뭘 지난다? 마이너스 3,6을 지난다니까 얘도 그럼 바로 얘 왼쪽 거랑 똑같이 y는 x 플러스 2에다가 k는 모르겠고 플러스 1.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3,6을 갖다 때려 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6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k는 마이너스 5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으시면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위로 집어 올려 달래줘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이거 올라가면 x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5까지 계산하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겠다. 맞나? 그러면 a는 얼마? 1, b는 마이너스 3, c는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요 표준화되어 있던 이 버전에서 각각 요런 애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얘가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요게 됐으면 좋겠다고. 됐죠? 다음에 뭐 그때건 어려울 거 없어서 자 12-8번을 볼게요. 12-8번이 아까 우리 하려고 했던 일반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반형.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 툭 튀어나오시면 일반형은 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얘를 표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표준화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형일 때 역함수 요것만 좀 개념으로 따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얘만 약간 좀 공식처럼 외워주면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보면 얘는 지금 y는 fx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문제에서 fx가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래. 이거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인데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빼기 3이래요. 그죠? 이때 a, b, c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래. 여기서 일로 역함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역함수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옆에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약간 공식처럼 좀 외워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긴 해. 나도 사실 정확하게 외우고 있진 않아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유리함수잖아. 아무것도 정제되지 않은 버전. 그래서 우리가 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역함수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x, y 자리 바꾸죠. 그래서 얘를 역함수를 구해보면 x, y 일단 자리부터 바꿔.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야. y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1로 넘기자. 넘기면 얘는 axy 더하기 bx는 cy 플러스 d고요. 요는 과정 적을 필요 없어요. 얘는 결과만 좀 적어주시면 돼. 어차피 우리 y는 뭐시기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y 달린 애들 다 알기 위해서 얘를 1로 넘겨. 그래서 얘는 ax-c의 y에다가 얘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y는 뭐시기로 바꾸기 위해서 y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라고 놓고 제일 처음에 적어놨던 쟤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보니까 뭐만 달라졌냐면 AD는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달라졌는지 보니까 이 C랑 B가 어때요?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의 위치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면 된다고 외워주신다, 외워라고 이제 공식처럼 얘기를 해놔요. 책이나 모든 문제집에. 그래서 저는 근데 헷갈리는 거야. 잘 안 외워지는 거야. 근데 물론 내신 시험 칠 때는 외웠어요. 근데 그전에는 모를 때는 그냥 얘를 갖다가 xy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근데 이걸 외워놓으면 얘가 편한 게 바로 뭐예요? 그럼 원래 함수를 찾으려면 역함수를 한 번 더 역함수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f 인버스에다가 인버스의 x를 해버리시면 그러니까 한 번 더 역함수 하면 얘는 어떻게 돼? 보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내비도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겠지. 뭐야? 2랑 4가 자리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얘는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3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얘인 거죠. 그러니까 a는 얼마? 2b는 3, c는 4 이렇게 가시면 답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 좀 정리해 놓고 난 좀 외우고 싶다 하시면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외우는 편이긴 해. 왜? 금방 유도하잖아. 몇 초 걸린다고. 근데 이런 몇 초를 아끼는 게 내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신 때는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것도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돼요, 직접. 왜? 우리 원래 함수 찾고 싶으면 그 역함수를 한 번 더 역함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역함수 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돼?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빼기 3이라고 해서 xy 자리 바꿔서 하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4y 플러스 빼기 3. 그다음 넘겨서 마이너스 xy 더하기 2x가 4y 빼기 3. 얘 넘겨오면 x 플러스 4의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y는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왁 하는데 한 지금 그래도 말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적어가면서 최소한 10초, 25초는 걸렸죠. 그걸 1초컷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공식의 장점인 거죠. 근데 공식의 압도적인 단점이 뭐야?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외울 자신 없으시면 이렇게 유도하셔도 상관은 없다. 됐지? 네. 뭐 그런 얘기고요. 내가 어제 너네 반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요? 되게 어제 수업 한 반이 많아가지고 내가 여오빠가 이제 얘기하기로 생각났는데 내가 재수했던 시절에 공부 되게 잘하던 애 얘기 막 카이스트 갔다 온 애 얘기했나요? 너는 이 반 아니구나. 내가 재수했던 시절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걔가 생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생일이라고 서로 축하한다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얘가 과거 졸업생이야. 과거를 2년 조절 때리고 카이스트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카이스트 1학년, 2학년까지 다니다가 못하겠어서 자기는 의사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나랑 같이 강남대성에서 만났던 애예요. 재수학원에서 서초 메가스터디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만났다.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같은 재수학원이었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수학 겁나 잘해. 내가 봤을 때 얘는 이미 완성형이에요. 넌 그래서 대체 왜 재수를 하냐 하니까 얘는 재수를
못해서 한 게 아니라 대학교를 나오고 새로 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수능이 점수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얘는 이제 이미 3, 4, 5월에 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당장 수능 쳐도 그냥 연세대 공대는 그냥 갈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의대를 생각하니까 좀 빡센 거였죠. 얘는 계속 수능까지 고민이 국어였고요. 나는 수능까지 고민이 수학이었어요. 나는 수학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다 모르겠냐면 그렇진 않아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만 보면 다 풀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얘는 나한테 국어, 그 당시에는 언어 영역이었어요. 얘는 나한테 언어를 좀 팁을 받고 나는 얘한테 수학을 팁을 좀 받는데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걔가 딱 뭐라 그랬냐면 너가 수학 이렇게 푸는 거는 잘 알겠는데 네 의도는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좀 짧게 갈 수 있지 않아? 짧게 갈 수 있지 않아? 짧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딱 거기서 느낀 게 한 문제를 풀 때 나는 10분이 걸린다면 걔는 3분 컷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랑 어떤 걸 해봤냐면 야 우리가 수학 문제 모의고사를 한번 100분 수학 모의고사 100분짜리거든요. 100분 재고 풀지 말고 그 수학이 3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 있고 4점짜리가 있는데 4점짜리가 총 13개가 있어요. 얘가 이제 다 만점 맞으면 52점이야. 그래서 이 52점 가지고 대학교가 갈리는 거거든요. 48점은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그러니까 대학을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문제가 48점. 근데 이것도 안 맞은 건 사실 대학 갈 자격이 없다는 거지. 공부를 진짜 안 해야 맞을 수 있는 점수에 2, 3점 틀리는 건. 그럼 이거 맞춰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권 가지고 싸우는 건데 야 우리 13문제만 한 50분 제곱 풀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제 13문제 40분 정도 됐나? 네. 13문제를 보통 몇 분 잡고 푸냐면 한 70분 정도 잡고 그러니까 얘는 30분 컷 내야 돼 100분 중에서. 이걸 70분 잡고 내는데 우리가 이거 한 40분 잡고 풀어보자 했는데 이 40분 잡고 이 52점 중에 이제 채점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기억하기로 나는 30점이 안 됐어요. 이 40분 동안에 이 50점에 대해 52점 만점 중에서 나는 20 몇 점이었어요. 얘는 48인가 그래서 하나 틀렸어 하나.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한 문제 한 문제 물어봤지. 야 이걸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풀이 방향성은 나랑 비슷비슷해. 내가 일단 맞춘 거는 뒤에 거는 나는 보지도 못했죠.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얘가 풀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계산식이 빠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 과정 대신에 얘는 이렇게 쇼컷처럼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묻고 싶은 거잖아. 이게 빨리빨리 되더라고. 얘 한양대 의대 갔어요 결국. 수석 입학해가지고 한양대 의대 지금 졸업해서 지금 저기 한양대 병원에서 전공의하고 있어요. 죽을라 하더라. 피곤해서 의사들이 다 피곤하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딱 느꼈지. 이 정도 해야 의대 가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모든 문제 풀 때 목적이 어땠냐면 이 문제를 6분 이상 넘기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6분 이상 넘겨서 맞췄잖아. 나 그거 틀렸다고 끄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6분 이상 걸려서 맞춘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능이란 시험 제도 내에서. 그럼 그걸 알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일단 오르죠. 왜 오르냐면 시간이 빨라졌어요. 훨씬 단축이 됐다 이거지. 문제를 봤을 때 걔 의도가 조금씩 더 빨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공부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수학 공부는. 나중에 너네 가셨을 때. 이 문제를 단순히 풀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 답 이게 나왔어. 동그라미 이게 아니라 이 문제 출제 의도 자체는 너 이거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니 묻는 거라서 이 문제 1분 넘기시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내에 그 시간까지도 고려가 돼 있는 거야. 수능 출제위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냈을까? 학교쌤들이 내신 시험 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냈을까? 야 학교쌤들이 이거 50분 내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50분 치거든요. 이 50분 내에 이 문제 못 풀게끔 내는 거는 그것도 쌤들 고소받아야 돼요. 정말 잘하는 애라면 이 의도를 짚어서 이 문제는 몇 분, 이 문제는 몇 분, 이 문제는 몇 분 걸려서 다 걸려서 한 48분 정도 걸릴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애초에는. 그러면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짚으려면 얘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달라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몇 분 내로 이렇게 생각해서 끝내달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최상위권이 하는 애들인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이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까놓고 그래 여기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래,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갈래, 저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전 대구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고 싶지 그 세 개 학교에 비하면. 네, 그러려면 마인드 자체가 이걸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맞췄다가 아니라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런 쇼컷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공식을 써가지고 이 공식이 왜 됐는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시험은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너네가 여태까지 내신 시험 쳤을 때 나는 지금 아직 막힌 도달했는데 5분 남았대.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수학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맞춰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캐치해서 푸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은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잘 풀고 많이 풀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다음 12-9번 한번 보면 얘는 fx. 그래서 저도 풀이할 때 정석적인 풀이가 있고 그 다음 쇼컷 할 수 있는 풀이가 있고 이러면 그걸 다 알려드리잖아. 쇼컷만 알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정석적인 거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그냥 아무거나 띡 던져줘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흑백 요리새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이 재료가 무슨 맛을 내는지를 알아야 아무거나 던져줘도 자기가 원하는 요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설탕이 없어도 설탕 맛을 낼 수 있는 다른 단맛을 뭐 야채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걸 알려면 그 야채를 똑바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너네는 그냥 이제 유튜브식 요리 방법을 하는 거죠. 그 레시피대로만 하라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죠? 네, 자 12번 보시면 fx가 이렇게 되고 gx가 요렇답니다.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으시면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한번 잘 봐봐. 분명히 너네랑 달라요. 같은 시간을 공부한 쟤는 어떻게 저렇지? 그럼 같은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공부하고 있겠지. 그런 방식을 좀 잘 보고 모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f랑 합성했더니 마이너스 x가 됐어요. 이게 뭔 말임? 이랬을 때 x의 값을 갖다 구해달래요.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갖다 구해달래요. 그럼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됐대잖아. 그럼 그대로 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문제 f의 x 합성했으니까 그럼 여기 자리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집어넣겠다 생각하시면 하수. 왜? 더럽잖아 계산이 딱 봐도. 여기 x 대신에 지금 이거 전체를 집어넣으면 분모 분자에 되게 더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나는 fx 더하기 1분의 fx 빼기 1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x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fx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럼 fx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여기서 얘를 f 넘기죠. 그럼 마이너스 x fx 마이너스 x가 fx 빼기 1이야. 그럼 얘를 1로 데려옵시다. 그럼 x 플러스 1에 fx가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fx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fx 자리에 이걸 집어넣는 거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 날려주시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x는 1이다. 뭐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fx를 갖다가 양쪽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f 합성 f의 x가 마이너스가 x 되는 걸 하고 싶으니까 앞에 f 인버스를 합성을 해줄래요.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돼요? f 인버스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금 우리가 했듯이 f 인버스는 어떻게 돼? f 인버스는 x에 요거 자리 바뀌면서 마이너스 1 요거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빼기 1 이 fx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셔도 돼요. x가 1이면 되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역함수를 양쪽에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게 방법 1번, 얘가 방법 2번인 거죠. 되나요? 맞죠? 여기서 이거 x 1 되면 0, 0 되면 사라지면 딱 되잖아. 되니? 그 다음에 2번. 2번 보시면 f 합성 g f 합성 g의 x가 x분의 1이래.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항등식이니까 항상 말이 된다는 소린 거거든요. 그럼 얘는 f라는 애다가 g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뭐 여기도 선택 사항이에요. f 인버스 알고 있으니까 인버스를 좀 넘겨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gx를 그대로 가서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gx를 얘처럼 똑같이 가도 되긴 해. 근데 그냥 양쪽에 약간 f 인버스를 합성을 해줘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인데 일단 정석적으로 해보죠. gx를 줬다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gx 플러스 1 분의 얘는 gx 마이너스 1. 이 x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얘는 넘기고 얘는 gx 플러스 1이 xgx 마이너스 x야. 그럼 gx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얘를 좀 데려올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gx가 얘를 넘기시면 x 플러스 1이 되니 그러면 gx는 얼마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돼요. 나님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 하면 돼? 방금 했던 것처럼 역함수 생각하자고. 역함수. 그럼 역함수 생각하면 gx는 f 인버스에 x분의 1 넣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럼 f 인버스는 저 위에 적어놨듯이 f 인버스 x는 저 위에 적어놓기를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 여기에다가 x분의 1 집어넣으시면 x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 빼기 1 그러면 얘는 밑에는 x분의 1 마이너스 x 위에는 x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날릴 거 날려주시면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가셔도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실전 시험에서 너네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건 얘일지 몰라요. 둘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둘 다 있어야 둘 중에 하나라도 떠오를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되니? 되시면 하나만 연습 좀 해보죠 이거. 볼까? 나왔냐? 15-15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fg에 ex를 합성을 했더니 마이너스 x가 나왔으면 좋겠대. 자 그럼 그대로 가봅시다. g의 ex 자리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g의 ex 플러스 1 분의 g의 ex가 얘는 마이너스 x다. 그러면 그대로 넘겨주시면 g의 ex는 마이너스 x의 g의 ex 빼기 x가 되는데 넘겨서 생각하면 x 플러스 1의 g2x는 마이너스 x가 되더라. 그러면 g2x라는 놈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gx입니다. gx. 그럼 여기서 gx로 가는 동안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x 자리에 뭘 넣으면 gx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당연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x 대신에 2분의 x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gx가 되지 않겠냐. 여기 x자리에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2분의 x가 되겠죠. 여기 gx가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x 플러스 1 빼기 2분의 x 여기서 얘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x 그래서 날릴 거 날려주시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A 여기 뭔데? A, B, C 같다고 해달래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상수 없으니까 0, C는 2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 다음에 맨 끝에 12-10번 갖다 보시면 A라는 그래프가 있고 B라는 그래프가 있어. 자, 이 말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수를 배웠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라 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쌍들의 모임이야. 그래프죠. 저 그래프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래프가 무조건 그림입니다. 그래프인 게 아니라고. 이 순서쌍들 자체를 우리 그래프로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그림처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래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y는 mx를 만족시키는 x, y들의 모임인 거고 얘도 이걸 만족시키는 x, y들의 모임이니까 우리 뭐부터 그릴 생각을 해야 돼? 얘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릴 건지를 좀 보면 얘는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뭘로 봐야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식의 값의 결과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y는 얘는 x분의 x-1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 얘는 y는 x분의 1-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 그럼 얘는 이제 바꾸시면 1 더하기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는 적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이게 넘어간다 치면 마이너스 x로 올라가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기준이 x가 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얘는 점근선을 끊기 이전에 일단 x는 1이라는 애를 먼저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x는 1보다 근데 얘를 먼저 그려봅시다. 얘는 점근선이 뭐야? x는 0에다가 y는 1이죠. 맞나요? y는 1이라는 애를 갖다 끄어. x는 0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2, 4, 4분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점근선이 x는 0에다가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애를 이렇게 섞어. 그러면 여기서 y축이랑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1이니까 1, 3, 4분면 이렇게 생겨먹어낸 거야. 자, 복잡하죠? 자,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우리 버릴 건 버릴 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기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는 요 그림을 따른다는 거예요. 요 그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나요?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 1이 되기 이전에는 얘 그림을 따른다는 거예요. 얘 그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니? 여기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그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그랬을 때, 자, 그럼 A 교비가 0보다 작았으면 0이었, 공집합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y는 mx는 특징이 뭔데? 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원점 지난.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 어디야? 여기잖아. 이거 지나면서 막 이렇게 가는 애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노란 애랑 한 군데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노란 애가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y는 1이랑은 절대 안 만나잖아요. 그 다음 얘도 지금 여기서 점근선이 어디 제한 걸려 있냐면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랑 절대 안 만나면서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럼 얘가 요 라인을 안 만나면 이렇게 살짝이라도 기울어진 순간 언젠가 얘랑 만나죠. 그럼 얘가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도록 하는 m 값의 범위. 그럼 좀 이상한데요? 잠깐만. 마이너스 1. 헐, 야 그림 완전 잘못 그렸어. 나도 아꼈다. 이게 구조대가 얘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x는 이렇게 괜히 꺼놨네. 다시 그릴게요. 그림 잘못 그렸어요. 아 미안. 뭐 그림이 그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방금 그림에서는 m 값이 없어야 돼요. 다시 그렸다. 마지막에 x는 1, 저 기준이 되는 x는 1을 마지막에 그릴게요. 맞아, 봐라. 자, 요 친구부터 다시. 얘는 x는 0, 이 x축이랑 그 다음에 y는 1, y는 1이라는 요런 애를 갖다가 점근선으로 잡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4, 4보면 요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절대 또 틀린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 그래프는 색깔을 좀 구분을 짓죠. 그러니까 헷갈린 것 같은데.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니까 y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긋고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면서 요 위에가 1이니까 얘가 여기서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나죠 얘네가.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만나자. 그럼 만나는 교점 좌표를 좀 구해보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네들이 같다 해서 교점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 전제 같은다니까 얘랑 날아가면서 x가 뭐일 때 같냐면 뭐일 때 같죠? 넘기죠. 양쪽에 x 곱해버리시면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거 1이죠 1. 아씨 뭐 이러냐. 그럼 날릴 수가 없네. 넘기면 얘는 2는 x분의 2랑 똑같을 때인 거니까
그럼 x가 아마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x가 1일 때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1,0이니까 여기가 마침 딱 1,0이라는 소린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굴 기준으로 선을 끊냐면 x는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선을 끊는단 말이야. 그래서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요 앞에 그래프가 누군데 이 마이너스를 기준이니까 요거 따르는 거야. 요거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요걸 따르겠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요 친구 두 개를 따르겠다는 거니까 얘는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올라가고 얘가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돼야 말이 되지. 그죠? 그러면서 원점이 어디예요? 원점은 여기예요. 그럼 이제 이 원점 지나면서 얘네랑 안 만나고 싶대.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일직선만 꺼도 무조건 얘랑 만나죠. 맞지? 그러면서 여기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양수로 되면 요 위에 얘네들이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죠. 그러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수여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이를 딱 뚫고 지나면서 이 노란 애들이랑 안 만나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애니까 정신 차려. 네? 아우 중요한 거에 다 했어. 이제 끄트머리에 졸고 난리. 정신 차려 들어봐. 얘 이제 여기서 이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야 안 만나잖아.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뚫고 들어서 0 되면 여기랑 만나고요. 얘가 이렇게 양수로 가면 이렇게 만나니까 안 된다고. 이거 안 만났으면 좋겠대잖아. 그러면 얘는 뭔데요? 한 점에서만 만났으면 좋겠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음수일 때는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해놨잖아 우리가. 그러면 음수는 아니야. 그럼 양수라고 살짝 트는 순간 몇 군데에서 만나요? 무조건 얘랑 만날 수밖에 없죠. 얘가 여기서 살짝이라도 이렇게 가는 순간 얘랑 무조건 만나잖아. 근데 무조건 반대쪽에서 얘랑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럼 딱 한 점만 되려면 언제겠어요? 0일 때인 거죠. 그러니까 딱 요렇게 지나가서 얘랑만 만나게 되는 m이 0일 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그래프가 아마 어렵다.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돼요? 절대값 기호가 나오시면 어떻게 항상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주말 동안 푹 자고 와. 다음 주 한 주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주말 동안 푹 쉬고 다음 주에 좀 마지막 기력들 채워서 마무리 잘 해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숙제는 유리함수 끝까지 해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